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채권 수익률이 주식보다 높다?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실 거거든요. 네, 제가 오늘은요 채권 ETF가 아니라 개별 채권 매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레미디아에서 제가 책을 종종 봤거든요. 요거는 참고로 뭐 홍보 영상은 아닙니다. 그냥 책을 그냥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봤는데 제가 이런 책이 왔거든요 집에. 채권 투자 처음 공부 딱 들어보니까 제목 완전히 노잼이다 해가지고 펼쳐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시스트레이더 79님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위험한 책도 있구나. 절대 쳐다보지도 사지도 마세요. 나 혼자 읽겠습니다. 금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셨거든요. 읽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신 겁니다. 네, 참고로 저자님은 For Free Life라는 분이시거든요. 석동민님이신데 유튜브도 있으세요. 지금 구독자가 10,0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For Free Life.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했냐? 자유로운 인생을 위하여 라는 뜻이겠죠. 그죠? 전반적으로 이런 노잼 책들이 보통 내용이 객관적이고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 제목 딱 보면 이게 돈 벌러 쓴 책이 아니잖아요. 딱 이해 보면은. 이러면 자산 배분 책 이런 것들은 그 내용이 굉장히 탄탄하고 견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채권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책의 내용은 투자 등급, 이게 왜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채권에. 그죠? 가장 높은 게 AAA고, 그 다음에 AA,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BB. BBB까지가 투자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 BB, B, CCC 이런 애들은 다 이제 그 투기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 투자 등급 3년 미만 단기 회사채를 사가지고 연 5에서 8%를 벌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의 장점이라는 게 딱 이거죠. 발행한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은 이자와 원금이 이제 고정이 돼 있는 거죠. 예금과 똑같습니다. 예금 같은 경우도 왜 그 뭐 반년 1년 만에 이자를 주고 나중에 원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채권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금은 은행이 주는 거고 채권 같은 경우는 회사가 발행을 해가지고 그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는 방법이죠. 그죠? 단점은 뭐냐? 업사이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에코프로 채권을 샀는데 에코프로 주식이 막 10배 오르고 막 회사가 엄청 잘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저는 에코프로가 아무리 잘 되든 저는 그냥 그 에코프로가 약속한 이자와 원금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 회사채로 내가 얼마 벌 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채권에 관심 별로 없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엊그제 다운받은 거거든요. 이게 한국 신용평가 사이트에 있어요. 한국 신용평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단기 국고채 수익률이 3% 초중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A 등급은 5%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BBB 채권은 지금 10% 수익도 가능하다라는 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BBB도 사실 이상한 구멍가게 채권이 아니거든요. 다 신용 등급이 그래도 이제 투자 등급이고요. 그런데 이 채권을 사가지고 3년 동안 보유하면 내가 10% 이상 본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놀랍죠. 놀랐습니다. 이것도 몰랐는데 채권 수수료가 주식과 다르게 증권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증권사가 다 0.015%를 받고 있어요. 채권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싼 게 한국투자증권. 제가 여기 지금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팩트라 이겁니다.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뭐 교보나 신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책에서도 한투 HTS로 채권을 어디 누르면 찾을 수 있냐 이런 걸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중요하죠. 회사채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망하거나 부도가 나면은 원금을 날리는 겁니다. 다 날리는 거는 아니에요. 회사가 망하면은 남은 자산을 긁어 모아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기는 하는데 근데 다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망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신용평가에서 그거를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보시다시피 AAA, 트리플 A 채권은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 AA 채권도 망한 적이 없네요. 그죠? 망한 적이 없고. 그리고 A와 BBB 채권은 망한 적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기준으로 볼 때, 왜냐면 대부분 회사채는 3년 기준으로 많이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BBB 같은 경우 1.7%로 나오고, A 같은 경우는 0.3%로 나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저자는 2016년부터 신용평가회사의 규율과 감독이 강화되어가지고, BBB 이상 등급의 신뢰성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미래 부도율은 이거보다 더 적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BBB가 1.7%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100개 채권에 투자를 하면은 2개 채권이 망할까, 그러니까 부도가 날까 말까 하는 거고 98개 채권은 저한테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불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어떻게 투자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책의 큰 아쉬움은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논리로 특정 개별 채권을 샀는지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록에서 실제 채권 투자 사례가 나와요. 주로 2021년 사례를 들으셨거든요.
이분이 주로 만기 보유를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채를 사가지고 만기 될 때까지 보유하는 걸 보통은 선호를 하시는데, 근데 과다 폭락해가지고 다시 회복할 때는 이거를 그 전에 파셔가지고 시세 차익을 챙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BBB 채권 하나 사셔가지고 6.7% 먹으시고, 그래서 4,200만 원 투자하셔가지고 분기에 62만 원 이자 꿀꺽, 그리고 2호 채권에는 7% 연수익률을 받으시면서 1,700 투자해가지고 25만 원 분기에 꿀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쭉 하신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주로 BBB 등급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보시다시피 A등급에도 투자를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총 13% 수익이 났는데 2,370만 원을 투자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코로나 때문에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자율이 높을 때 이제 그때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회복을 하니까 이제 채권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남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370짜리를 사가지고 2,629에 팔고, 그리고 중간에 50만 원 이자를 받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흥미로웠어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이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분기마다 꿀꺽 꿀꺽 이만큼 이자를 먹는다는 것이, 그것도 세후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라고 저는 보였어요. 네, 그거 아셨나요? 한국은 채권 수익률이 참고로 주식 수익률보다 높습니다. 이건 제 책에도 나와요. 한국은행이 통계가 있는 게 2000년 10월부터예요. BBB 채권 통계가 있는 게. 근데 주식은 보시다시피 BBB 채권한테 집니다. 오렌지가 코스피 지수이고, 그리고 BBB 채권, 요 파란색이 그 BBB 신용 등급에 있는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데 이 채권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BBB 채권의 수익이 코스피보다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채권이 변동성이 훨씬 더 작습니다. 참고로 2000년 10월이 코스피가 당시 500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00년 10월이 코스피에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 5배 올랐잖아요. 2500이니까. 참고로 우리가 한 1년만 빨리 들어갔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00년 초반에 들어갔으면은 그때 코스피 지수가 1000이었거든요. 그럼 그때 투자했으면 사실 그 BBB 채권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이 좋은 타이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채권한테 진 거예요. 예, 참고로 1987년부터 국고채나 뭐 이런 채권 데이터가 있거든요. 한국은행 들어가 보면은 이때부터 비교를 하면은 코스피 지수가 국고채한테도 집니다. 근데 사실 IMF 전 데이터는 좀 그 신용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 IMF 전에는 대한민국은 바나나 공화국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대한민국은 지금은 선진국이 됐는데 제가 GDP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60년대는 아프리카 수준이었고 70년대는 필리핀 정도였고 80년대 말에 비로소 이란과 이라크의 1인 GDP를 넘어섰어요, 한국이. 그래서 이제 90년대 중진국의 선진국 가네마네 할 때 IMF 퍽 얻어맞고 나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체질 개선이 된 거죠, 그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 데이터는 IMF 후부터 좀 신뢰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그러면은 한미 채권을 다 ETF를 다 팔아버리고 개별 채권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미국 채권과 한국 채권 ETF를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식이 박살이 날 때 이 채권이 올라가가지고 그걸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중장기채도 어느 정도 순기능이 있고,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달러와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폭락할 때 보통 미국 채권이 올라가가지고 이 그 자산 배분에서 MD를 줄이는 역할을 해주는데, 근데 한국 단기 회사채는 그거를 못하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단기 채권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주식시장이 빠질 때는 회사채의 가격도 같이 빠질 거거든요. 한국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서 MD를 줄이는 효과를 별로 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할 경우에는 개별주 채권보다는 아직도 채권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제 건물주 투자 스타일이에요. 한마디로 주식은 너무 위험하니까 하기 싫고 그냥 건물 같은 거 사가지고 따박따박 월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전재산 이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면 정말 이제 건물 같은 거 생기면은 뭐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여기서 뭐 세입자들 지랄하고 이런 거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회사채에 투자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따박따박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 채권, 실물자산 다 하셔가지고 그 자산 배분 하시는 분들은 그 한국 개별 채권 투자하는 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저 같으면은 재무제표 보는 거를 조금 더 배우고 그리고 이 개별 채권도 당연히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도율이 2%라는 거는 아예 망하지 않는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도 좀 보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BBB도 파산할 수 있잖아요. BBB 파산할 수 있잖아. 부도율이 2% 빽 하시는 분들은요. 네, 참고로 BBB 채권들이 대형 파산할 경우에는 우리 주식시장 이미 나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하나 BBB 채권을 하나 다 거기서 거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은요. 코리아 단기 회사채 투자 꽤 솔깃하다라고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채권 투자에 대한, 특히 개별 채권 투자에 대한 실전적인 설명서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거 홍보 영상 아닙니다. 네, 그 BBB 회사채들이 수익률이 매력적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처음 배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건물주 스타일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개별 채권 비중을 늘려가지고 투자하는 거 저는 굉장히 권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원래도나 자산 배분 하시는 분은 이 개별 채권으로 그 채권 ETF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 대단히 유익했죠. 시스테이더 실구님은 이 책을 몰래 보고 파기하고 싶으셨지만 저는 통 크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